11월 말의 이른 아침, 서울은 차가운 안개로 가득했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강남거리가 유난히 고요했다. 멀리서 비싼 카페들이 노란 불빛과 함께 일찍 문을 열었지만 충격적인 실종 사건 소식이 도시 전체로 퍼지면서 모든 것이 음울한 분위기에 잠겨버렸다. 1. 희생자와 미스터리한 실종하는 지. 20세, 긴 검은 머리와 깊은 세상을 담은 듯한 빛나는 눈동자를 지닌 순수하면서도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었다. 은지는 친한 친구에게 문학이 자신의 큰 꿈의 원천이며 모든 생각을 담아내는 공간이자 가난했던 과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었다. 시골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은지는 차가운 도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때로는 외로움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낮에는 교정을 걸어다니는 긴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자 오래된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인사동의 고급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곳은 부유한 손님들이 최상급 차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장소였다. 은지는 이 일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높은 급여 때문이 아니라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손님들은 비싼 서울에서 홀로 자립하며 공부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비밀로 가득한 세계가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은지가 밤마다 오래된 노트북을 열고 가상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비밀스러운 닉네임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긴 하루 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곧 이러한 방송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감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매력적인 성격과 지적인 면모로 은지는 빠르게 많은 팔로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번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야망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11월 27일 저녁 8시, 은지는 찻집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11월 말 서울의 쌀쌀한 밤거리로 나서기 전 매니저에게 익숙한 미소로 작별 인사를 했다. 룸메이트에게 늦게 들어올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젊은 여성의 실종은 마치 공기 중에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조용히, 거의 눈치채기 어렵게 시작되었다. 룸메이트는 처음에 은지가 어딘가에서 친구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메시지나 전화에도 응답이 없자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24시간이 악몽처럼 흘러갔다. 룸메이트는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은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그녀가 아끼던 크림색 핸드백도 어제 밤부터 방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은지의 실종에 관한 뉴스들이 신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서울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모두가 찬란한 미래가 약속된 단정한 2학년 여대생을 기억했지만 그녀는 이제 끝없는 밤에 삼켜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골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온 은지의 부모님은 신문에 가득한 딸의 사진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며 말없이 울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흐릿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 뭔가 더 해줄 수 있었다면. 이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 뒤에는 모든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어두운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1. 초기 수사 종롱경찰서는 한은지의 의문스러운 실종 신고를 받자마자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그들은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11월 27일에
그녀의 전체 일정을 재구성하려 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찻집의 보안 카메라가 철저히 검토되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저녁 8시경 찻집을 떠나는 은지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베이지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가볍고 느린 걸음걸이였다. 밖으로 나가기 전 단골 손님인 일본인 노부부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경찰은 그 후 그녀가 큰 길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검은색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카메라가 포착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흐릿하고 짙은 어둠과 이슬비로 인해 운전자를 식별하거나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경찰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채 탔는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것인지. 동시에 경찰은 은지의 휴대전화도 조사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룸메이트에게 보낸 "나 늦게 들어갈 거야, 너 먼저 자" 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음을 발견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통해 한 이름이 두드러졌다. 이민호. 최근 며칠 동안 은지와 가장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었다. 다음 가장 큰 의문점은 그의 신원에 관한 것이었다. 이민호는 32세의 자유업 사업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은 그리 좋지 않은 과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민호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고 불법 마약 소지 및 사용으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지만 확실한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민호를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그는 매우 협조적이었고 항상 침착하며 은지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연락했던 때에 대해 물었을 때 이민호는 11월 27일 밤에 은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지가 마지막 순간에 다른 일이 있다며 약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명확한 논리는 처음에 경찰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보안 카메라는 은지가 실종된 시간대에 그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마지막 메시지들에서 그녀는 이민호와의 관계에 대해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은지가 이민호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이며 때때로 그가 두렵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수수께끼 같은 그림을 만들어냈고 경찰은 이민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서울 남부의 한 폐아파트 청소부로부터 온 새로운 정보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다. 그는 폐허가 된 건물의 계단에서 이상한 혈흔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수색 결과 끔찍한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깊숙한 방 안에서 경찰은 은지의 것으로 보이는 표시가 있는 정교한 손수건을 발견했다. 손수건은 피로 얼룩지고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었지만 은지의 모든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방에서 박살난 휴대폰도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이것이 은지의 휴대폰임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사건을 더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아마도 은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민호에게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고 수수께끼의 차량에서 찍힌 흐릿한 영상은 여전히 중요한 난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언론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 가운데 수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았다. 범인은 누구일까? 민호일까? 아니면 그림자 속 다른 미스터리한 인물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를 공포와 강박으로 뒤덮었다. 1. 버려진 아파트의 비밀. 서울 남부의 버려진 아파트. 단지에서 한 청소부가 먼지 쌓인 계단에 묘한 혈흔이 엉겨붙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이곳은 심각하게 낙후된 건물로 한때는 이주 노동자들의 쉼터였지만 이제는 얼룩진 벽과 빛없는 버려진 방들, 그리고 항상 감도는 음산하고 차가운 분위기만이 남아있었다. 경찰팀은 신고를 받자마자 즉시 현장을 봉쇄했다. 수사관들이 아파트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곳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마치 오래된 내 벽과 어두운 복도가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지하층 깊숙한 곳에 있는 한 방으로 이어지는 흔적을 따라갔고 손전등 빛에 흐릿하게 마른 혈흔이 선명히 드러났다. 방에서는 먼지와 오래된 쓰레기, 그리고 역한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악취가 났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방 안에서 수사팀의 주목을 끈 몇 가지 증거가 있었다. 썩어버린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발견된 손수건은 시간과 피로 인해 얼룩져 있었다. 손수건에는 여전히 특별한 자수가 남아 있었는데 은지의 친한 친구가 그것이 은지의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 손수건은 원래 은지의 어머니가 준 생일 선물로 은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이 기억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은 마치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희미한 신호 같았다. 수사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깨진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화면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지만 은지의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다. 휴대폰은 금이 간 벽 모퉁이 근처에 묻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숨기려 한 것처럼 보였다. 또한 현장 주변에는 오래된 밧줄 자국과 비바람에 흐려져 거의 완전히 사라진 바닥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전부가 아니었다. 수사팀은 방 가운데 있는 낡은 의자에서 검은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경찰은 그 머리카락이 은지의 것임을 확인했고 즉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 방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곳이 바로 은지가 감금되었던 곳이고 그녀가 불행을 맞이한 곳일까? 더 자세히 수색하던 중 한 수사관의 주의를 끈 것은 방 구석에 있는 썩어가는 목재 옷장이었다. 녹슨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안에 있는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소름이 끼쳤다. 한참을 자물쇠를 따다가 마침내 열었을 때 그들은 발견한 것에 숨이 막혔다. 옷장 안에는 피가 묻은 큰 인형이 있었고 인형의 머리는 두 조각으로 깨져 있었다. 범인이 이것을 일종의 경고로 남긴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도전일까? 수사대원 중 누구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섬뜩한 기운이 방 전체를 감쌌다. 이곳에서 발견된 각각의 물건들은 단순한 물리적 증거가 아닌 은지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방 구석에서 한 수사관이 학생 공책에서 찢겨나간 작은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는데 거기에는 짧지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초기 필적 분석 결과 은지의 글씨체임이 확인되었다. 그 문자들은 마치 희미한 도움 요청 같았지만 혼란스럽고 문장이 되지 않았다. 마치 극도의 공포 속에서 급하게 쓴 것처럼 보였다. 미친 자, 불가능해, 도와줘. 게다가 흩어진 혈흔은 은지가 이곳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수사관들을 고민에 빠뜨렸다. 혹시 은지가 더 큰 위협에 굴복해서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 다른 특이하고 불길한 점은
방구석에서 나는 이상한 악취였습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갔지만 썩은 쓰레기만 발견했을 뿐 악취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축하고 음산하며 답답한 분위기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막아버렸습니다. 현장에서의 모든 발견이 실종 사건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은지가 이곳에서 해를 당했을까요? 검은색 차가 그녀를 바로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는 짙은 어둠의 층 아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만약 은지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녀를 구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지입니다. 빈 복도를 따라 이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수사팀은 아파트를 떠났지만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 대한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를 끝없는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1. 예기치 않은 전환점 하는지 사건은 해답 없는 수수께끼들이 쌓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흐린 아침 짙은 어둠을 밝히는 첫 빛이 비추었다. 오전 8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던 이민호가 갑자기 강남경찰서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이전의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친 표정, 창백한 피부, 그리고 깊게 꺼진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드러나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민호는 접수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그의 첫마디에 당직 경찰관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공포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말에 신문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못했다. 그들은 민호가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두었다. 비록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진실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았지만 민호는 11월 27일 저녁 은지가 실제로 도시 남쪽 외곽에 있는 그가 몇 달 전에 조용히 임대한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대화를 위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저는 정말 그녀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민호의 청혼을 거절하자 상황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은지는 차분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거절하는 그녀의 부드러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거절은 민호의 눈에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고 간청했죠.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모든 게 이미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회상하며 말했다. 그의 손은 당시의 공황 상태를 떠올리며 떨리면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화가 났었죠. 자제력을 잃었어요. 그저 우연히 그녀를 밀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완벽한 겉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넘어졌어요.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바닥에 피가 흘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고일 뿐이었어요.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감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은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의 공포가 민호를 통제할 수 없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끌었다. 그는 급하게 그녀의 시신을 방 구석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피를 닦고 젊은 여성의 시신을
처리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않기를 바랐어요. 살인자로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민호는 절망적인 순간에 아파트를 나와 도망갈 방법을 찾으며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결국 현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용기를 내어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은지의 시신을 꽁꽁 싸서 임시로 빌린 검은색 차에 실어 서울 외곽의 한 숲으로 옮겼다고 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서툴게 시신을 묻었다. 충분히 멀리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그녀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요. 그녀는 항상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민호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민호의 진술은 즉시 경찰의 수사 방향을 그가 묘사한 숲으로 바꾸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견의 도움을 받은 수사팀은 음산하고 차가운 숲의 구석구석을 수색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어두운 흙을 비추고 있었다. 한 경찰관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고 동료들이 즉시 달려왔다. 그들 앞에는 부드러운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시신의 일부가 있었다. 부검 결과 시신은 한은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의 상태가 민호의 진술처럼 추락 직후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 후 최소 몇 시간은 더 살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무거운 눈빛으로 확인했다. 이는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은지가 도움을 요청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민호는 정말 모든 진실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가 아직도 감춰져 있는 것일까?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 가족과 수사팀,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당사자 모두에게 쉽게 잊히지 않을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다. 1. 여론의 반응과 경각심하는지 사건이 밝혀졌지만 그 여파는 수사실이나 이민호의 자백에 그치지 않았다.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이 알려지자 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은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거리 구석에서부터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모든 시민들은 이 비극 앞에서 무형의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 비보를 접한 은지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한때 똑똑하고 성실한 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녀의 부모는 이제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초췌한 모습만 남았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도시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부모와 함께 살라고 조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딸의 유일한 흔적인 피 묻은 손수건을 보았을 때 어머니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듯 손수건을 꽉 쥐고 떨리는 몸을 숙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아이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우리가 아이를 지켜줬더라면. 그녀는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은지의 학급 친구들은 그녀가 더 이상 수업에 함께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했다. 도서관에서 두꺼운 책을 열심히 읽던 긴 머리의 소녀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다. 매일 밤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룸메이트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제가 징후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더 많이 물어보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더 알았더라면. 은지의 익숙한 존재가 사라진 지금 차갑게 느껴지는 자신의 방을 언급할 때마다 그녀의 말은 끊어졌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사회 소셜미디어에서 은지 사건은 전례 없는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 은지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부터 여성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수많은 게시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위협이나 억압을 느껴본 젊은이들의 수천 가지 이야기를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미흡한 여성 보호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변화를 위한 투쟁의 불꽃을 지피는 글들이 올라왔다.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은지는 아마도 무해해 보이는 관계에서 폭력, 통제 또는 위협에 직면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일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심지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스토킹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경고라는 한 댓글이 소셜미디어에서 수만 번 공유되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위해 집을 떠날 때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회가 실제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딸을 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불안하게 하니,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끼니, 와 같은 댓글들이 모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경고와 깊은 교훈하는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관계 형성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민호가 처음에는 세련되고 우아한 남자로 보였지만 그 뒤에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 소유욕, 그리고 거절을 직면했을 때의 통제력 상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에서 종종 간과되거나 경시되어 왔지만 은지의 비극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는 것까지 현대 사회에서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직면하는 압박감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만약 은지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 개방적이었거나 주변에 더 많은 심리적 지원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 대중들의 강력한 반응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공공장소의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꿈 지키기라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어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폭력의 징후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과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종 신고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운동가들도 여성들에게 자기방어 기술, 위험인식, 비상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하는지 사건의 아픔은 여전히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경고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그리고 그녀가 전력을 다해 만들어가려 했던 밝은 미래에 대한 은지의 미완성된 꿈들은 영원히 힘의 상징이 될 것이며 그 힘이 폭력과 부당함에 의해 빼앗긴다면 그것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